저는 저 프로그램 보면서 저 이 어른 세대들이 옛날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세대가 이제 말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그러니까요. 체험할 수 있게 맞아요. 당사자가 돼서 한번 느껴보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공감도 생기고 옛날의 모습하고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은 체험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체험이고 음. 또 어떤 사람한테 삶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체험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삶과 체험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거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와서 뭐 예전처럼 주고서 써 이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용어를 쓰고 뭘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좀 많이 찾아가서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 학교 참여도 하고 옛날 사람들 그 어떻게 물도 깃고 뭐 하는 것들을 쭉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데 반응은 흥미로운 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세요. 저희 프로그램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인데 왜냐하면 아이들도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이지만 부모님들도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들도 다 전쟁을 예. 겪지 못한 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그래서 VC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우셨겠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어려우셨겠다. 이걸 같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시 또 자기의 감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대 변화와 관련해서 창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상상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상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우리 활동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다 맞으십니다. 네.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요. 네. 근데 지금 창의력과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어머님들이 창의 사고력 학원을 보내세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럼요. 7살들부터 아주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필수 과목이 될 정도예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받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새로운 공간, 그죠? 공간의 중요성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휴식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도요. 정말 내가 쉬고 싶을 때는요. 새로운 공간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그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거기에서 학습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철학자 칸트라든지 뭐 심리학자 피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의 인지 체계가 약간 구성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들을 다 이제 뭐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이런 걸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어떤 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주변 사람들하고는 별도로 자기의 뇌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하고 이제 자기 연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체험의 다양성 속에서 그것이 이제 만나서 스파크를 이제 일으키면은 그걸 우리가 요즘 뭐 전문 용어로 뭐 이머전스, 뭐 창발성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강조되는 이제 뭐 컨버전스, 융합에 굉장히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그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경험과 또 학습에 의해서 그게 이제 구슬이 서머리라도 이제 뭐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꿰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이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들이 이제 꿰어지면서 이제 상발성과 이제 컨버전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얘기했고, 효과도 얘기했고, 필요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좀 많다고 느끼세요? 제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3살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뭐
유치원 가든 학교를 가든 그 이외에는 항상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예, 이런 체험, 그러니까 제가 공부, 뭐 어떤 주입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이전에 먼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4살 때부터 그냥 보여주는 거래요.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뭐 도서관, 그러니까 기관 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눈만 돌리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냥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네. 쭉 나오죠. 예, 맞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네. 아마 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네, 맞아요. 문화의 집, 또 이런 청소년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국에 생활권 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내에 한 400여 개가 있는데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여기 오시면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국가의 자격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국가 자격증이에요? 네, 1급, 2급, 3급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시험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가는데요? 신뢰 갑니다. 네. 굉장히 뭐 선생님들 못지않게 그러네요.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역할과 학교의 역할과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죠. 한 센터에 적어도 프로그램은 저는 뭐 한 30개,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부 체험 학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민주 시민을 아까 말씀드린 키운다든지 아니면 자기 소질을 키운다든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그러면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검색하면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케이. 네. 이 청소년 ABCD 이 청소년 이 청소년 치면 돼요? 치면 youth.go.kr에 가시면 그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청소년 활동을 요즘에 막는 게 코로나인데 저희가 또 청소년 활동을 인증하는 인증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했을 때 인증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찾으면 그 안에 있는 지도자, 안전, 또 뭐 먹는 거 그런 위생 같은 걸 다 미리 인증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놓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하고 찾아가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무료거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또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학교하고 연계돼서 활용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 그런 다양한 학교 밖 프로그램하고 학교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가셨는데 그 필요성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EBS가 대단한 게 예. 저 같은 전문가를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제가 사실 2003년부터 학교 교육과정하고 박물관 미술관의 상설전시관을 그 커리큘럼상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거의 전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부산의 웬만한 기반 시설들은 다 저희 연구실에서 다 했는데 저희 박물관 운영에도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예. 그래서 뭐 고고학박물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경제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떤 친구들은 문화적 역량을 이제 쌓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험학습 분야야말로 정말로 이게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글로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에딘버러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그러면은 공연 예술의 메카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작은 지역들이 자기 특화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정주성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국제적인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오사카 뭐 상해 부산이라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파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지금 학부모님 나오셨는데 네네. 여기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네. 질문하실 거 한번 해보시죠. 좋은 기회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험 활동하고 나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보고서를 작성하실 정도로 체험학습을 개별적으로 많이 가시는 어머님들의 특징이 열정적이세요. 네.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세요. 네, 맞벌이 어머님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러신 경우에는 그 열정이 넘치셔서 아이의 보고서가 10장이 넘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몇 장이요? 10장이 10장. 넘어가고 네, 무슨 화보집처럼 아이가 모든 경험했던 사진들이 꽉꽉 들어가 있고 이건 누가 봐도 1학년 수준의 아이가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한 장이어도 좋고 단 3줄만이어도 좋으니까 아이가 직접 고른 사진 한 장에다가 내가 거기서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생각을 했다. 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공문서다 보니까 기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일주일 안에는 제출을 해주셔야 학교에서 처리하시기가 수월한 점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팁이네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그 기록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기록의 결과가 무슨 성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제 되새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유의 시간이.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의 뭐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카이빙 하게끔 하는 거. 사진 자료도 좋고 무슨 작은 이렇게 뭐 수첩에 적은 것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주는 게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뭐 숙제하듯이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이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이 지금 되고 있고 박물관은 지금 이렇게 다 문 닫으셨죠? 네. 네, 너무 당연하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체험활동이 중요한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일시적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온라인을 통한 그런 체험활동, 이런 것도 좀 이제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온라인 체험 활동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학교 온라인 버전 가능한가요? 네, 개선을 해야 돼요.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우리 어머님들이 오프라인 시대에는 뭐든 검색만 조금만 해보면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고 입소문을 듣지 않으면 체험하기 어려워서 네, 제가 체험했던 것으로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는 사실 아직은 좀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분인데 별로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네. 일반인들은 뭐 찾기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근데 아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온라인 체험학습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 해봤는데요. 뭐든 다 해보셨구나. 저희가 김경호 학부모님께서 자녀와 온라인 체험학습을 했다고 해서 네네. 그 장면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온라인 체험학습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온라인 강의 다 했니? 방학이라서 없어요, 지금. 아, 없어? 수학 한번 볼까?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시온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엄마는 이런 시온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학교에 가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도 혼자, 뭐 점심 때도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 가장 많이 힘들어했고 방학 같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도 한 6개월, 4개월? 그 정도를 쉬었기 때문에 방학이라고 느낌이 나지 않아요. 한동안 집에만 있어 답답했던 시온이가 학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은 어떻게 노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작품 몇번에 신고요? 거실 한복판이 귀여워. 금세 무대로 변신. 이 엄청난 에너지를 집안에서만 소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이들 노는 모습 보니까 흐뭇하긴 하지만 방학만큼은 체험도 가고 또 뭐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집안에만 있으니까 좀 많이 아쉽고 마음 많이 속상하네요. 그런데 이때 의문의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온라인 책? 학생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가 체험해 보려고 제가 주문한 거예요. 이게 뭐야? 편지가 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온라인 사이언스 데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사이언스 데이? 시온이가 신청한 체험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사이언스 데이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매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봄 사이언스 데이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연기를 거듭하다 집에서도 과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과학 동아리와 교육단체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참여 프로그램을 고른 뒤 체험 물품을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시온이가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신청한 체험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곳은 VR 기기?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한밭 여자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의 VR 기기 만들기 체험인데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쉽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성인가요? 네, 완성이 됩니다. 재료를 하기에는 되게 고가잖아요. 저걸 하나 준비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냥 체험 키트를 준비해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과학적인 원리로. 예. 야, 우리 학원 이거 해줄래? 야, 기념학교 있다고 하잖아. 너 그래. 박스와 볼록 렌즈, 테이프만으로 VR 기기를 만들 수 있다니 과연 이게 될까 싶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못 갈 때도 VR 넣어가지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VR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3, 2, 1. 눈앞에 펼쳐진 공룡의 시대. 아니, 이렇게 실감날 수 있는 건가요? 거실이 순식간에 쥬라기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강현실로 동물원을 집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VR 체험 하러 가면 거기 그 센터에 가면 다시 한 27,000원 정도 2시간에 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놀러 갔는데 집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더 재미있었고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더 재밌었어요. 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좋았으며 집에서 심심할 때 자주 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바깥 체험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학습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온라인 체험하는 걸 지금 보셨는데 옆에서 네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과천과학관 가려면 왕복 4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시간 내기 굉장히 하루를 다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료는 택배로 받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교통비도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고 그냥 언제 어느 때든 받는 즉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친구들 좋아하죠? 재밌어하죠? 말도 못하죠.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자고 지금. 아 진짜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온라인을 통한 체험학습 활동의 비중이 어떻게 좀 올라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하긴 지금 현재니까. 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희 청소년 쪽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자체를 지금 아까 이제 키트를 받으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거를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키트도 보내주고 그걸 온라인으로 설명서를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면 거기에 이제 멘토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10일부터 12일 날 부산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라는 걸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온라인 박람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네네. 오지 않고 학습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체험 학습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여기 있지 않지만 청소년 시기에 꼭 체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굉장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하 계사님 어떤 좀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변화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복천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복천박물관은 가야 고분군이 위치한 그 유적지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제 신청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금동관을 만드는 재료를 우편물에 담아서 신청한 학생들에게 직접 우편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금동관의 이제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물을 함께 제작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며 학생들이 그 영상물을 보고 스스로 이제 금동관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고 아마도 이런 쪽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온라인 체험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면 더 나은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지. 예. 온라인 계약 때문에 아마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장의 어머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체험학습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거기 나온 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냥 맡겨두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로그인을 하던가 회원가입을 하든가 하는 것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네, 아시겠지만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사용 시간을 규칙을 정해서 약속한 시간만큼만 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체험이 돼야 한다. 즉 마음을 좀 끼워줘야 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런 체험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 협업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이제 협업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청이 협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학예사님하고 뭐 그 콘텐츠 스페셜리스트나 그런 R&D 하는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또 이런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될 때 또 이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우리는 유행적인 것들로 이래 가지고 옛날 거라고 또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린 것들을 사실 새롭게 또 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요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을 지속 가능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섹터가 필요하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 놓치고 있는지 참 많이 아쉬워요. 네. 중요한 건 뭐 기록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생각하시고 너무 한 군데, 한 곳, 또 한 분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어떤 그 것들과의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계신 게 학년에 맞춘 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3학년 때 사회랑 과학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죠. 그럼 2학년 때
3학년에 나오는 사회와 과학의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박물관, 과학관으로 아이를 순례하듯이 데리고 다니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아이의 취향, 아이가 재미를 느낄 만한, 호기심을 느낄 만한 요소는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학년에서 해야 되는 것들, 마치 과제처럼 숙제를 하듯이 교과서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체험만 너무 학습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그렇게 고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에게는 사색할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충분히 사색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시면 부모님들은 한 발자국만 뒤에서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네, 아이를 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이가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궁금한 것, 호기심이 가는 곳에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한 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 주시면서 아이가 느낀 것을 말하고 싶어 할 때 들어주시고 아이가 사색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걸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들이 너무 좀 전문적인 그런 유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전문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텍스트가 학생들의 학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사 교육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미래교육이 훅 갑자기 저희 삶 속에 들어왔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현장 체험뿐만 아니라 온라인 체험까지도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진행되는 모습이 또 미래교육의 한 페이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 현장이든 교실이든 또는 온라인이든 간에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느끼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 실천하는 교육이 가능하려면 이런 체험 중심의 교육이 우리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이제 추억을 잃는 거고 동산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아이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학교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